국정원 개혁의 1등 공신 김병기 의원이 공작을 당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아이러니하게도 김병기 의원을 공격한 녹취에서 나왔습니다. 녹취 해석은 여러 번 듣고 내린 저의 생각임을 밝히며 당시 김병기 의원은 야당이었고 그 정권은 여당이었던, 즉 박근혜 정권 초기 정말 힘이 셌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김병기 의원 아내가 항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건 부분에서 나옵니다. 검증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전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놨는데 3월 작년에도 저희 몰래 국정 시험을 치러서 필기시험까지 통과했는데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진짜?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그 중심으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경리실 뽑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실장님, 이번 한 번만 더 믿겠습니다. 저 아내한테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풀 버전입니다. 그 어디에도 아들을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런 대목이 없어요. 기조실장의 최근 말을 들어보면 일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녹취의 주인공은 바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마우스 커서 보세요. 여기 있죠? 자, 이 사람이 윤석열이 특별 사면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이현수 국정기조실장. 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쪽의 사람.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사람이었고 김기춘의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세력들이 뭐야, 김병기 의원 아들이네? 탈락시켜? 이게 핵심이죠? 김병기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야당 시절 국정원이 수차례 조사를 벌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사건이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번 합격을 했는데도 그냥 이유도 없이 떨어뜨린 부분, 그리고 취업 청탁으로 이렇게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 무혐의가 났겠죠? 정말 이 피해자의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이들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 정도 선에서 뭐 할 말은 다 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정원 필기시험 합격자였던 김병기 의원 아들이 신원조회를 해보니 야당 김병기 의원 아들이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탈락을 시킨 부분이 대화 내용에서 나옵니다. 녹취의 대화 내용에서는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 청탁 내용은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의 울먹임, 항의하는 것이죠. 항의. 시험을 합격했는데 왜 애를 떨어뜨리냐, 다시 봐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조기조실장 박근혜 사람이 이거 또 뭐 경력 채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마는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이 약속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공정하게 심사해달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유튜브 썸네일이나 제목에 왜 합격자가 탈락했는지보단 김병기의 아들 청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는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개혁의 인물이니 혹시나 또 이번 원내대표 2명을 맡고자 하는 공작이 아닐까? 자, 이런 개인적인 추론을 말해보면서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자, 이재명 대통령 박성재에 이어 내란 수사 대상 조태영 국정원장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윤석열 체포 저지에 동원되었던 군 경호부대 수장들도 모두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박수. 야, 너희들은 옷 벗고 수사 받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 3대 특검법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적 열망 담겨있다라며,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와, 최장 170일간 가동. 이재명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구현되길 바란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윤석열 국무위원들이 다수가 당연히 동의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국힘은 어떻게 할래? 너네들. 오늘 국무회의 시간 동안 표정이 안 좋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봤지만 바로 이진석, 이 표정 보세요. 이러고 회의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사도 경찰 조사도 지금 시작됐고 아마도 지금 멘탈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멘탈이 붕괴된 표정입니다. 맹붕. 예, 맹붕. 자, 그리고 바이코리아 나선 외국인 지금 하루에 1조씩 우리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곧
3천 돌파에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3천 피면, 와, 문재인 정권에서도 만세에 쳤던 그 수치인데, 어떻게 2,500선에서 단기간에 5일 만에 이렇게 오를 수가 있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애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5천 간다. 맥커리가 본 이재명 수혜주는. 자, 코스피 5천 간다. SBS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윤석열 정권 때 엄청나게 떨어졌고 다시 2280선 돌파했다. 하이브 연중 최고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자, 삼성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건 모두 이재명 효과다. 예, 기대심리가 정말 최고치로 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침에 45만이었는데 또 금세 50만. 이게 바로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가난 청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50만을. 지금 이준석 6일째 잠적한 상태입니다. 본인의 따옴표 기사가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상 언론상에서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손가락 빨고 있나?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특히 국회청원에서 50만은요 진짜 최초죠. 윤석열 탄핵 청원 별개로 이건 정말 최초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정 대변인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 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그리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제가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인사본부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